교통사고든 구조 현장이든 사실은 경찰보다 우리가 먼저 가거든요. 갔을 때 제일 이제 교통사고 현장 같은 데서 제일 처참한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생활하면서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현장들이 많거든요. 가끔 이제 그게 하나씩 누적이 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한 번씩 떠오를 때도 있고, 자다가도 이제 가끔씩 꿈에도 나타날 때도 있고, 사실은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쌓이다 보면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이라든지 화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뭐 시신 수습 과정이라든지 이래 보면은 이게 그냥 사망한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처참하고 뭐 찢어지고 뭐 부러지고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동료들 중에서는 와서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든지. 조금 전까지 웃고 이야기 나누던 그 한식구 같은 동료가 함께 출동을 나가서 자신은 살고 동료는 사망했습니다. 살아계신 분들은 이 돌아가신 동료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동료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그럴지도 모르는 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부산소방심리지원단이 운영하는 사업의 정식 명칭은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입니다. 사업 이름 그대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근무지로 찾아가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부산소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8월 8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은 3,750명,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이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119 안전센터나 소방서 그리고 구조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상담을 시작할 때는 매년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상담사님들이 상담을 하시다가 이 소방공무원은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지속상담 약속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추후에 다른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무 시간에 근무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출동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상담을 너무 오래 하면 다른 직원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편견이 조금 우려가 돼서 상담하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위 저희 외부 그냥 외판원 취급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고함을 지른다거나 나가라고 한다거나 왜 업무를 방해하냐거나 운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하면 지금은 들어가시면 아우 상담사님 오시라고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막 식구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뭐 어떨 때는 술을 먹으면서 남자들은 풀 수도 있고,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이야기하면서 풀 수도 있고 이런데, 상담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 한두 시간, 길게는 한두 시간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런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은 명함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는 횟수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397건 정도가 이렇게 24시간 콜센터로 전화가 접수가 되었었는데요. 그 전화가 모두 다 굉장히 응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2건은 이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높아져서 자살할 것 같은 상황에서 전화를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전화를 받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익명으로 24시간 카카오톡 채팅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심리지원단과 소방청 그리고 각 시도 소방본부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방심리지원단이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정신건강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제안들을 소방청이나 시도 소방본부에서 귀 기울여 듣고 정책으로 마련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 상담사들끼리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매번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후속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담사들의 고용이 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의 연속성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상담사들의 잦은 변동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이 보다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의 보장과 이 상담사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